사퇴 가능성 있다. 박지성의 분노에도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홍명보 55 감독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일 진행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총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첫 행보는 코칭 스태프 구성이다. 홍명보 감독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에 도움을 줄 외국인 코치 후보를 면담하기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전술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 조건을 홍명보 감독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임 감독을 경질한 후 무려 5개월 만에 공식 선임이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데 애를 먹었고 그 결과 3월과 6월에 열린 국제축구연맹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위해 황선홍 감독과 김도훈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겼던 바가 있다. 이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로 급한 불을 끈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했다. 대표팀을 한국인 지도자가 정식 감독으로 지휘하는 것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현 인도네시아 감독 이후 6년 만이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앞장섰고 지도자로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2013-14년 대표팀을 이끌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명보 감독은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생겼다. 선임 프로세스를 명백히 무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은 정강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 아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선택으로 나온 결과였다. 이임생 이사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표하자 즉시 감독 선임에 대한 정권을 얻었다.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호는 분노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올바른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았다. 이럴 거면 정강위는 필요가 없는 조직이었다. 라며 강한 비판을 했다. 이러한 논란에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지성 디렉터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문화행사 MMCA 플레이 주니어 풋살에 참석해 정몽규 회장의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회장이 내려와야 한다,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등 의견이 많은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며 장기적으로는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정몽규 회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지성 디렉터는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선임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체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결국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나부터 쌓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라고 언급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어떤 결과를 맞을지 모르겠다.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너무 커서 결과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가늠이 되지 않다.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았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다. 홍명보 감독은 예정대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게 됐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9월 5일 홈에서 치러지는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부터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027년 1, 2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여다. 그에 앞서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직후 중간평가를 하게 된다. 2. MD 현장, 박지성 이영표 등 2002 후배들 위 작심 발언, 존중한다, 덤덤하게 입장 밝힌 홍명보 감독.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후배들의 비판적인 발언에 덤덤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 감독은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났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선 홍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업무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유럽 출장을 다녀오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할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일이다. 리스트에 있는 외국인 코치들과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축구협회가 홍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축구 팬들이 폭발했다. 5개월 동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감독 선임에 나섰음에도 협상에 실패하면서 결국 울산 HD를 지도하던 홍 감독을 선임한 결정에 비판이 쏟아졌다. 홍 감독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홍 감독은 지난 2월부터 국내 지도자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다. 하지만 홍 감독을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 특히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를 만난 지난 5일에는 수원FC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 이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했으나 이틀 만에 감독직을 받아들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고별전이었던 광주FC전에서 비판 걸개와 홍명보 나가를 외쳤다.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 수락 이유에 대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힘들었다. 다시 대표팀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스스로를 버렸고 한국 축구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은 계속됐다. 더욱이 축구 팬들에 이어 레전드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축구 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라고 했고,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또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감독 선임 이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다 라며 답답함을 표출했다. 더욱이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으로 내부 사실을 폭로한 박주호를 고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이동구, 조원희 등도 비판을 가했다. 자연스레 축구협회와 홍 감독을 향한 불신과 비난은 더욱 타올랐다. 홍 감독은 광주전이 끝난 후 박주호에 대해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축구계에 더 일어나야 한다. 각자의 의견이 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포용해야 한다 고 했다. 출국 시에도 홍 감독은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 감독은 비판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국 축구를 위해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좋은 일이다. 나는 지금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에 팀에 잘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홍 감독은 일주일 정도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후보자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 정리할 것, 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대한축구협회 조사 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면서 저희가 한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계속된 논란에 문체부가 칼을 빼든 모양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돼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5개월가량 후임 사령탑 선임에 나섰다. 제시 마시, 헤수스 카사스, 다비트 바그너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문제는 선임 과정이었다. 사령탑 선임을 주도했던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함께 떠났다. 이인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정권을 받았다. 이 기술이사는 남아있는 일부 전력강화위원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으나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감독이 외국인 지도자들과 달리 면접을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 8일 감독 선임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님을 뵙고 결정을 한 후에 현재 위원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미팅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개별적으로 5분위 위원들에게 상황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얻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감독이 다른 후보군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이 기술이사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 검은색 위쪽 삼각형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감독으로서 성과 검은색 위쪽 삼각형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표팀 지도 경험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를 8가지 선임 사유로 들었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고 이어 축구계 선배들이 의견을 모았다. 현수 전 국가대표,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이동국 전 국가대표, 조원희 전 국가대표, 김영광 전 국가대표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비판 여론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선임을 강행했다.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23명이 이사 중 21명이 동의를 얻었다. 홍 감독은 15일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